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삼성전자를 좋아하는 천만쌤은 현재 5년째 열심히 떠들어대고 있어요. 이 좋아하는 거랑 주가가 약간 이 비례가 되지 않네요. 보니까 좋아하면은 좀 주가도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주가가 거의 역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한편은 뭐 속상하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너무 뭐 억울해한다거나 스스로 자학하지는 않습니다. 또 좋은 날이 오겠지 생각하면서 그냥 꿋꿋하게 바라보고 있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꼭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내가 흘러가는 방향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꼭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맹신할 필요는 없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그 포트폴리오에는 다양한 종목으로 약간 분산해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좀 센스 있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뭐 묵묵하게 좀 고집스럽게 가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한때 뭐 8만 전자일 때 많이 이제 샀죠. 8만 전자, 9만 전자까지 사신 분도 있던데 이때 좀 빠져서 상당히 힘들었었죠. 2022년도가 상당히 좀 괴로웠었어요. 그래가지고 23년도 이제 오를 때 그때 많이들 털고 나갔죠. 근데 다시 또 2024년도 되니까 또 힘들어지는 거야. 또 힘들어집니다. 자꾸 주가가 빠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실망감을 많이 가진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투자하면 재미없다, 진짜 속상하다, 뭐 그런 분도 있고 답답하다라는 분도 있고 하여튼 실망감에 완전 쪄들었습니다. 24년도. 25년도는 뭐 더 이상 이제 빠지지 않겠냐. 빠지진 않을 것 같다. 이제 바닥 좀 다지다가 상승할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주가 예측한다고 해가지고 다 맞춘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의 그 한계, 우리 한계를 확실하게 보여주죠. 주가 예측은 거의 내가 볼 때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맞출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글을 보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글들이 있더라고요. 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삼성전자를 응원할까요? 왜 응원하지, 이 양반? 좀 특이해요. 응원만 하는데, 승인을 안 해. 승인과 응원은 별개인 것 같습니다. 별개인 것 같아요. 하여튼 좀 웃깁니다, 보면은. 그리고 하이닉스 손을 잡아주고, 하이닉스를 막 이렇게 밀어주고, 하이닉스가 뭐 잘하는 면도 있죠. 잘하는 면 있는데, 아직까지 삼성전자 마음에 안 들 텐데, 응원은 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미국 라스베가스 열리는 그 CES에서 매년 큰 주목을 받고 있어요. CES는 큰 주목을 받는데, 올해 보니까 행사 초반부터 국내 투자자들의 이목을 끄는 발언이 있습니다. 발언이 있고 이 젠슨 황 CEO가 삼성전자를 열렬히 응원하는 거야. 그가 뭐라고 했냐면은 삼성이 HBM을 공급한 것이라는 사실은 내일이 수요일이라는 말만큼이나 확신한다. 삼성은 위대한 회사다.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합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HBM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데 위대한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만이 현재 엔비디아의 HBM을 현재 대주고 있죠. 공급을 합니다. 공급을 하고 있고 SK만이. 그런데 젠스랑의 삼성전자 응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지난해 11월에도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를 언급하는 등 종종 삼성을 지지하고 기술력을 막 치켜 세웁니다. 여기 보면 많은 해석과 분석이 있겠죠. 분석이 있을 겁니다. 왜 젠스랑이 여러분 그 삼성을 향해서 왜 응원을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이유에서 응원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말로만 늘어놓으면 뭔가 소설과 다를 게 없으니까 약간의 재무적인 수치를 한번 곁들여봐서 썰을 풀자. 그래서 엔비디아와 삼성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이닉스를 한번 보면요. 이 핵심이 하이닉스이기 때문이랍니다. 핵심이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이다.
올해 역대급 실적이 기대되죠. 증권사 컨센이 연간 매출이 66조, 영업이익은 23조 4천억. 야, 대단하네요. 전년 대비 매출은 2배, 영업이익은 5배가 뛸 거다. 하이닉스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엄청난 성장이다. AI 열풍하고 그에 따른 엔비디아의 칩 수요 증가는 하이닉스의 이제 실적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이렇게 크게 실적이 뛰는데 엔비디아가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뭐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까? 뭐 공개를 안 하면 모르는 거야. 하여튼 장난이 아니었어. 그 기여는 내가 볼 때는. 하이닉스의 올해 분기 보고서 보면은 1, 2분기, 3분기 보고서를 보면요. 1분기 없던 내용이 2, 3분기에 등장을 한대요. 바로 뭐냐? 이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특정 매출 그 규모가 전체 10%가 넘으면은 따로 떼어가지고 이 금액을 공시하도록 돼 있대요. 어떤 기업의 매출이 특정 고객에 너무 의존을 하면은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한테 미리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 단위 실적을 내는 초대형 기업이 이에 해당하는 공시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겠죠. 근데 하이닉스 1분기 공시에는 이 내용이 없대요. 그러다가 이제 반기 보고서에 보면은 이 반기 보고서에 보면 주요 고객에 대한 그런 정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공시에 보면은 3조 630억 원 정도가 특정 고객으로부터 발생을 해요. 그리고 하이닉스 매출이 28조 8,528억이니까 약간 10% 살짝 웃도네요. 전반기에는 없다고 부연해놨고, 근데 3분기에 이 금액이 더 크게 뛰는 거야. 단 석 달 동안에 정체모를 고객에게 6조 원을 넘게 팔았다. 3분기 하이닉스 전체 매출이 17조 5,730억이니까 공시 기준이 10%를 훌쩍 넘어서 약 35%야. 35%. 그럼 이 문제의 고객이 누구냐? 문제의 고객. 하이닉스 측에 확인을 해봤다는데 누군지 물어보니까 이 고객사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했고, 엔비디아인지 물어보니까 고객사에 대한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대요. 추측을 해야겠지. 전 세계에서 하이닉스로부터 불과 3개월 사이에 6조 원을 넘게 사들일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 더군다나 사들이는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환율 상승을 이제 감안해도 상당히 크잖아요. 그럼 엔비디아밖에 없는 거 아니냐.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응? 엔비디아가 아닌 다른 기업이 사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독자분도 있겠죠. 사람들도 있고 시청자도 있을 텐데, 하여튼 하이닉스 매출에 엔비디아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정확히 알 수도 있고 정반대로 전혀 모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고객 엔비디아라는 전제 하에 다시 본론 가면 젠스랑은 삼성전자를 이토록 응원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엔비디아는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고 특히 매출 총이익률이 70%를 넘어요. 전체 매출이 느는 것도 놀라운데 이렇게 해서 번 돈 가운데 줄 돈 주고 나서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70%가 넘는다는 거야. 엄청난 겁니다. 훌륭하죠. 근데 문제는 이익률 증가세가 이제 둔화되는 거였죠. 주식시장은 만족을 몰라요. 매출이 아무리 지난번보다 늘었어도 늘어난 쪽은 더 크길 바라는 거지. 매출 성장폭이 줄었으면 이익 증가폭이 더 크길 바라고, 성장을 먹이로 하는 주가라는 규모는 그렇게 늘 투정을 부리는 거잖아요. 엔비디아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24년에도 계속 뛰었는데 동시에 고점 논란 계속 지속됩니다. 이 주가라는 것이 미래 성장 가능성을 현재로 긁어 모아서 평가한 것이라면 이 성장세 둔화는 주가 동력을 약화시키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고, 요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을 했고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거라고 자신하는데 주식시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더 많은 걸 요구하잖아요. 반대로 주식시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 성장은 이미 배부르게 먹었으니 또 한 상 가득 차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매출을 늘리는 건 전체 시장에 달려 있어요. AI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지도 한번 봐야 하고,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 경제가 행여나 침체에 빠지지 않을지도 관건이겠죠. 엔비디아라는 개별 기업이 어찌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 하지만 이익률 개선은 엔비디아가 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합니다.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갑질을 하면 된다. 갑질을 하자.
같은 제품을 똑같이 100개 구매하면서 작년엔 100억 원 주던 걸 올해는 50억만 주면은 이익률 올라가겠죠. 당연히 올라가겠죠. 지난해 분기보다 껑충 뛰는 하이닉스의 매출과 그보다 더 높게 치솟는 이익률을 보니까 젠스량이 조금 빼앗아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건 결국 뭐냐? 하이닉스에게는 지금 단독으로 갚지를 못해요. 하이닉스만이 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삼성전자를 빨리 살려가지고 삼성전자랑 결국 경쟁을 시켜서 단가를 후려치겠다. 그런 전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삼성전자 열심히 만들어라. 만들어 성공해라. 자꾸 응원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핵심이 아닐까요? 공급업체를 한 곳에서 받는 거랑 여러 곳에서 받는 거랑 할 때는 당연히 공급업체 여러 개 있으면은 단가 후려치겠죠. 그렇게 해서 이익률을 늘리려고 하는 젠스랑의 목적이 아닐까, 의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삼성을 응원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빨리 삼성전자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저렇게 진짜 꿀 빨고 있는데 지금 삼성은 꿀을 빨지 못하고 있다는 게 참 답답합니다. 앞으로 좋은 뉴스, 좋은 소식이 들리길 기원하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십시오.